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분이죠. 고이케 마리코라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오셨네요. 네, 이영의 것들이라는 단편집 중에서 히카게 치과 의원이라는 작품을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이영의 것들,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되진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예,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한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네, 됐습니다. 고이케 마리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달라.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시던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네네. 작가시고, 데뷔한 지도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52년도, 1952년도에 태어나셨고, 1978년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몇 년입니까? 22년에 뭐 40년 넘게. 45년이 그렇죠. 넘었죠. 네. 예.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일본 네. 추리작가 협회상하고, 또 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상이 있거든요. 네. 나오키상. 네. 이런 상도 수상을 하셨고, 다양한 장르를 쓰시는데 추리물하고 공포물을 네. 많이 쓰신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 배우자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것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이케 마리코 작가의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단편집의 제목이 이형의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것들. 네, 네, 맞습니다. 이형, 다른 네. 형태의 것들이고요. 도서출판 북스피어에서 2022년에 나왔습니다. 자, 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단편집이니까 다른 작품들도 실려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소리로 우리가 줄거리 해설만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다른 작품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 배경이 언제쯤일까요? 한 2010년대 중반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배경은 뭐 얼마 네. 안 됐네요. 네, 네, 한 2014년, 뭐, 2015년 그 정도쯤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여자 주인공인데요. 가츠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2살의 이혼녀인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심신이 굉장히 좀 쇠약해진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네,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가슴이라는 이름이고요. 네, 32살의 이혼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스이코라는 남자인데요. 34살이고, 이 가스이코는 가스미의 외사촌 오빠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혼 후에 심신이 약해진 그 가스미를 굉장히 좀 많이 챙겨주는 그런 네. 외사촌 오빠고요. 그 외사촌이면 성이 달라야 될 텐데 같은 가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농담한 네. 거고요. 예. 근데 이름 순간, 비슷합니다. 네. 순간 여성이 진지하게 네, 들었습니다. 여성이 네. 가스미, 그리고 네. 가스미의 외사촌 오빠는 가스히코라고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스이코의 아내는 이제 굉장히 좀 뭐 귀에 익은 이름이죠. 준코. 네, 어, 준코인데요. 네. 노래방 아닌가요? 노래방. 네, 그래서 아마 네, 많이도 익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네, 네. 준코. 예. 네, 그 3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셋은 친척 관계,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 치과 의사가 나와요. 네, 그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이 히카게 치과 의원인데, 네, 치과 의사는 한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로 말이 거의 없어요. 말이 없는 굉장히 오, 좀, 네, 그런 남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치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치위생사, 한 30대 후반의 여자인데, 말수가 굉장히 적고요. 또 감정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그렇군요. 여성입니다. 네. 약간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한데, 네. 내용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고이케 마리코 작가의 단편 히카게 치과의원.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부탁드리죠. 점심때가 됐는데요. 밥상 차리기가 귀찮은 가스미는 쌀과자로 점심을 대신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과자의 딱딱한 부분을 어금니로 힘껏 깨물다가 어금니에 씌운 합금 크라운, 그러니까 치아 보철물이 빠졌는데요. 이 치아 보철물은 3년 전쯤 도쿄에서 씌운 겁니다. 가스미는 오른쪽 어금니를 혀끝으로 더듬어 봅니다. 함몰된 구멍과 거칠한 치아의 일부가 혀끝에 느껴집니다. 통증은 없지만 함몰이 심한데요.
가스미는 현재 32살의 돌싱, 그러니까 이혼녀입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로 심신이 다 병들었는데요. 이혼의 상처는 현재까지도 회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가스미는 우선 벗겨진 크라운을 씻어서 봉지에 넣고 잘 묶습니다. 이혼 후에 낯선 지방에서 생활을 시작한 가스미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혹시 다시 쓸 수 있는지 치과 갈 때 갖고 가려는 거죠. 가스미는 치과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외출을 합니다. 사실 이혼한 이후로는 외출이나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마음도 안 생겼고요. 실제로 요즘 가스미가 마음 편하게 만나 대화하는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외사촌 가스이코와 그의 아내 준코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 근처에 평이 좋거나 번화한 치과보다는 사람이 좀 적은 변두리 쪽에 오래된 치과를 찾고 싶어서 핑계 삼아 외출을 합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 아직 바깥은 한여름이라서 펄펄 끓지만 나무 그늘은 슬슬 선선해지는 시간이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가스미는 혼자 중얼거렸다. 역에서 먼 곳에도 치과가 있을 거야.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녹아든 것처럼 그런데 자리 잡은 치과를 찾으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야. 그러다가 지치면 쉬어도 가면서 말이지. 저녁 때까지 운 좋게 찾을 수 있다면 그 벗겨진 크라운을 거기서 치료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나쁘지 않은 계획이야. 가스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건강보험증과 벗겨진 크라운이 담긴 봉지,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을 작은 숄더백에 담았다. 가스미가 사는 크림색 벽의 복층형 아파트는 이제 막 준공된 곳이라서 입주한 사람은 가스미 외에 맞벌이 부부 두 쌍뿐이다. 이사한 직후 가스미는 외사촌 가스히코의 아내 준코와 함께 맞벌이 부부들 집에 인사하러 갔었다. 두 집 모두 사이좋고 평범해 보이는 30대 초반의 부부로 보였다. 그리고 32세인 가스미와 같은 세대여서 부담이 덜했다. 무엇보다 두 부부 모두 자녀가 없고 저마다의 일로 바쁜 것 같아서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는 기색은 없어 보여서 안심이 되었다. 가스미는 가스이코가 빌려준 자전거로 가스이코의 집을 방문하곤 한다. 걷기는 조금 멀고 버스 타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가스미는 자신이 얼른 건강해져서 직업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가스이코 부부에게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가스미는 지인의 권유로 찾았던 작은 라이브 공연장에서 전 남편을 만났었습니다. 음악성에 끌려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두세 번 공연장을 찾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 친해져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동갑내기 무명의 기타리스트로 경제적인 안정은 되지 않았지만 가스미의 어머니는 가스미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을 한 상태라 딱히 가스미의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상대인 새엄마가 가스미와 마음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버지와도 소원해졌거든요. 그렇게 가스미와 전 남편은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요. 결혼 후 2년은 행복했지만 그 후 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7살 연상의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요. 매번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하다가 결국 가스미에게 사실을 고백하며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후에 가스미는 심신이 쇠약해져서 정말 몸단장하는 것도 어려웠고 혼자 전차를 타는 일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스미와 전 남편은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스미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외사촌 가스이코의 도움으로 도쿄에서 지금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가스이코는 가스미보다 2살 많은 외사촌 오빠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스이코는 지금 살고 있는 지방 작은 도시에서 자란 준코와
학창시절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요. 외동딸인 준코의 부친이 경영하는 지역 건설사 무카이 건설에 입사해 다니고 있습니다. 사위라서가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아 일찌감치 후계자가 됐고요. 지금 가스미가 사는 집은 가스이코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축 복층 아파트입니다. 가스이코의 회사에서 건설을 해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직 입주자가 많지 않아 당분간이지만 가스이코의 도움으로 가스미는 무료로 그 집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가스미는 가스이코 부부에게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망설였었다. 그때 가스이코는 가스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말이야, 쓰레기같이 형편없는 놈한테 휘둘려서 반송장처럼 돼버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야. 어쨌든 계속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여기 오기만 하면 우리 부부가 알아서 이런저런 절차들 다 해결해 줄게. 가스미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또 달리 선택지도 없었다. 헤어진 남자와 살던 채광도 잘 안 되는, 채광도 안 좋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쌀과자를 먹다 빠진 크라운 때문에 치과를 찾아 나선 가스미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입니다. 여름이라 햇살은 따갑지만 나무들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상쾌합니다. 다리를 하나 건너 오른쪽 동네를 몇 분쯤 달리고 나니 골목 안 나무 그늘이 드리운 곳에 아담하고 낡은 건물이 보였는데요.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 없게 된 일식과 양식이 절충된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니 문기둥에 히카게 치과 의원이라고 새겨진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골목 주위에 다른 주택은 보이지 않았고요. 잡목림뿐 아니라 풀들이 멋대로 자라 벌판으로 변해버린 공터, 또 밭으로 둘러싸여 조금 쓸쓸한 구역이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치과였습니다. 바로 가스미가 찾던 그런 치과죠. 가스미는 햇볕 혹은 양다리라는 의미의 히카게라는 치과 이름을 동음이의어인 응달이라는 의미의 히카게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치과 건물은 관리하는 적이 보이지 않는 잡목림 때문에 햇볕이 차단돼 그늘 속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치과 안쪽으로 들어가니 진료 시간을 안내하는 보드가 녹슨 철사로 매달려 있었고요. 문에서부터 이끼 낀 징검돌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약 없이 받아주는 곳. 나른한 여름날 오후면 치아 연마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 소리조차 점차 멀어져서 가다가 깜빡 졸 것 같은 한가로운 시골 치과 의원. 바로 가스미가 원하던 곳 그 이상의 치과입니다. 가스미는 이제 치과로 들어갑니다. 히카게 치과의원이라고 유성펜으로 쓴 갈색 비닐 슬리퍼를 신은 가스미는 아직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눈을 깜빡였다. 접수 창구는 정면에, 그 왼쪽에 진찰실 문, 문에 면한 복도 안쪽이 대기실을 겸하는 듯했다. 복도 벽을 따라서 장의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가운데 제일 안쪽에 있는 장의자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복도가 어둑한 탓에 흐릿했지만 먼저 온 손님이 있으니까 차례가 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고 가스미는 생각했다. 접수 창구에는 불투명 유리를 끼운 작은 창이 있었고 창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치아를 연마, 즉 치아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스미는 창을 두드리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처음 왔는데요. 가스미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러자 열린 작은 창 너머 흰 가운에 마스크를 쓴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양손을 맥없이 늘어뜨린 채 가스미 쪽이 아닌 허공을 보다가 가스미 쪽으로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한 37, 8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큰 키에 마른 몸인 그 여자는 목 옆에서 가지런히 친 보브커트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앞머리를 길게 내린 데다가 커다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실은요, 아까 딱딱한 쌀과자를 먹다가 어금니에 씌운 크라운이 그대로 쑥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큰 구멍이 난 상태예요. 가능하면 빨리 씌우고 싶은데요. 그러자 건강보험증을 가져왔냐고 그 여자가 물었고, 가스미는 가져왔다고 하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아참, 그리고요, 제가 그 벗겨진 크라운을 일단 가져는 왔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차례가 되면 불러드리겠다고 기다려 달라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작은 창을 닫았다. 여자가 아니라 바람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닫은 듯한 움직임이었다. 가스미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기하면서 앉아있는 장의자와 나란히 놓인 장의자 3개 가운데 창문과 가까운 맨 구석에 놓인 장의자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대여섯 살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와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앉은 노부부입니다. 노부부의 보호를 받는 양 가운데 앉은 여자아이는 길게 기른 흑발을 양쪽 위 옆으로 닦고 하얀 리본을 달았습니다. 아이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고 3사람은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치과에는 다른 의원에서 볼 수 있는 잡지 등은 없었고요. 벽에 낡은 풍경화가 한 장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치아 연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말소리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슴이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 중인 여자아이가 품에 안고 있던 무언가를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여자아이는 흑발이 풍성하여 매우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츠마츠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츠마츠 인형은 풍성한 흑발을 가진 소년 인형으로 옷을 갈아입히며 놀 수 있는 인형인데요. 그 인형은 짙은 주황색의 금사 은사로 자수한 화사한 기모노가 입혀져 있었고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오카파 머리, 그러니까 목에 닿을 정도의 단발인 일본 전통 머리 모양을 한 인형입니다. 인형의 키는 한 30cm 정도고요. 아이는 서툰 손놀림으로 계속 그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는데요. 인형의 하얀 얼굴은 잘 보이는데 아이의 옆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스미는 아마 함께 앉아있는 조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선물한 인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제 인형이 아닌 이츠마츠 인형을 갖고 노는 게 조금 신기해 보이긴 하지만 뭐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물건에 집착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스미의 관자놀이에 한 줄기 땀방울이 흘러내렸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치과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차단된 건물 특유의 냉기 탓에 이때까지 더위를 잘 못 느꼈던 거죠. 접수 창구에 보험증을 건네준 지 10여 분이 지났지만 가스미는 1시간 이상 기다린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장의자에 앉은 노부부와 여자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가스미는 딱히 할 일도 없어 스마트폰을 꺼냈는데요. 전파 수신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와 동시에 접수 창구에 있던 마스크 쓴 여자가 가스미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에 가스미는 자기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던 3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먼저 오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자 마스크를 쓴 여자는 아무 반응도 없이 가스미를 보면서 단호하게 들어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가스미는 속으로 그 사람들은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수한 치료여서 순서가 밀린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 들어가 보았더니 치과 의사는
40대 초반으로 짐작되는 남자였다. 접수 창구 여자와 마찬가지로 키가 크고 커다란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은 움푹 꺼져 있는 탓인지 윤곽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가스미는 가져온 어금니 크라운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의사의 기세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벌려 보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모기 소리처럼 아주 작고 가는 소리였다. 가스미는 입을 벌리고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분명 자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치아를 연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는 보지 못했다. 그걸 못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내 같은 장의자에 앉아서 진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무엇일까? 의치를 가공하고 있었나? 근데 그건 보통 치기공사가 만들지 않나? 더구나 진료 시간대에 환자를 기다리게 해놓고 의사가 몸소 의치 기공에 열중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치료는 시작되었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보조 역할을 했다. 치료는 통증 없이 잘 끝났다. 마스크 쓴 여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오라고 하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가스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말했다. 정말 한결 좋아졌어요. 제가 사실 도쿄에서 여기로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참이라 여기에 치과가 있는지조차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약도 없이 와 보았던 거고요. 하지만 마스크를 쓴 여자는 가는 눈을 더욱 가늘게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의사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마스크를 쓴 여자는 가슴이 목에 두를 비닐 가리개를 벗겼다. 그리고 나서 그 마스크 쓴 여자는 소리 없이 창구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어둑한 그늘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가스미는 하얗고 차가운 타일 위를 걸어 진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장의자에 있던 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가스미는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볼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납득이 가는 듯 마는 듯 했다. 곧 접수 창구의 작은 창이 열려서 가스미는 얼른 그 앞으로 갔고 마스크를 쓴 여자는 가스미에게 건강보험증을 돌려주면서 그날의 진료비가 얼마인지를 말해 주었다. 진료비는 생각보다 저렴했다. 가스미는 인사를 하고 치과를 나옵니다. 마스크 쓴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어 작은 창문이 스르륵 닫혔고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원래 자리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현관 바닥에 벗어둔 신발을 신으며 가스미는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요.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바람에 접수 창구 옆에 붙여둔 충치 예방 포스터의 벗겨진 부분이 팔랑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치과를 한 번 더 방문한 가스미는 치료를 끝내고 외사촌 가스이코 부부 집에 가서 치과 다녀온 얘기 등등을 합니다. 가스미의 외사촌 오빠 가스이코가 말했다. 히카게 치과의원? 처음 듣는 덴데. 요즘 이곳 사람들은 다들 역 근처에 있는 치과에 다녀. 새 기계일수록 아프지도 않을 테고 임플란트 시술도 가능하거든. 게다가 위생사들도 다들 귀엽다고 우리 회사 젊은 사람들 아주 난리야. 그러자 가스미가 말했다. 근데 히카게 치과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 아주 능숙하던데? 가스미는 가스이코가 권하는 대로 맥주잔을 가볍게 들어 꿀꺽꿀꺽 마시며 막 구워낸 햄버거를 가져온 아내 준코에게 물었다. 여보, 저기 히카게 치과의원이라고 혹시 알아? 하지만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준코 역시 히카게 치과의원은 잘 모른다고 했다. 준코는 자기한테 미리 물어보았으면 부모님 때부터 온 가족이 다니는
좋은 치과를 소개해 줬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다. 그래서 가슴이가 말했다. 안 그래도 물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자전거를 좀 타볼까 하던 참이었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치과 별로 아프지도 않았고 이 벗겨진 걸 다시 씌우는 것뿐이니까 여기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가스이코 부부는 다행히라고 했고, 가스미와 가스이코 부부는 맥주를 마시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저녁을 보냈다. 가스미는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들 부부와 있으면 잊었던 안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스이코 부부와 있다 보면 이혼 이야기나 힘들었던 도쿄 생활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스미의 처지를 배려해주는 가스이코 부부에게 가스미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가스미는 한시라도 빨리 활력을 찾고 직장을 구해 이 마을에서든 도쿄에서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미와 가스이코, 그리고 준코는 계속해서 맥주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다시 치과 얘기를 이어갑니다. 가스이코가 치과의 이름을 다시 묻습니다. 가스미로부터 히카게 치과란 얘기를 듣자 가스이코는 치과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그림자를 의미하는 카게가 아니라 음기를 의미하는 카게로 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딱 그런 건물이었어. 뒤에 키 큰 나무들이 자라는 잡목림이 있어서 나무 그늘 때문에 볕이 전혀 들지 않아서 아주 어둑했거든. 이렇게 말하자 가스이코의 아내인 준코는 제법 분위기 있는 치과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은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서 아실지도 모르겠다며 의사의 나이를 물었다. 의사의 나이요? 아마 마흔이 조금 넘었으려나? 아마도 부부 둘이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환자는 나뿐이었고요. 예약도 따로 안 했고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가스미는 이렇게 대답하며 불쑥 치과에서 이치마스 인왕을 안고 있던 기묘한 여자아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보듯이 양쪽에 앉아있던 노 부부도 함께 떠올렸다. 그들은 가스미가 치료를 받는 사이에 돌아가 버렸지만 대체 무슨 일로 그 치과의 어둑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 시간이 흘러 두 번째로 가스미가 희카게 치과를 갔을 때는 치과 대기실에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혼자서 대기실의 장의자에 앉아 있다가 호명을 받고 진료실에 들어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거의 말이 없는 의사에게 크라운 시술을 받고 잡담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치료비를 지불하고 돌아왔다. 생각을 해보면 참 기묘한 치과였다. 부부로 보이는 남녀는 각각 40대와 30대 정도로 젊어 보였다. 아내로 보이는 치위생사는 제법 미인이었다. 그런 젊은 부부가 시대에 한참 뒤처진 그런 치과를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였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 새 치과를 만드는 중이어서 완공될 때까지 근근히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음울했다. 그래서 가스미는 의사의 실력이 좋아서 나름 자기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남한테 추천할 만한 치과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스미는 이런 얘기들을 가스이코 부부에게 털어놓을까 했지만 왠지 좀 저항이 느껴졌다. 뭔가 설명하기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아니면 맥주의 취기가 올라와서 누군가한테 긴 이야기를 들려주기가 귀찮아진 걸까? 그래도 이치마스 인형, 여자아이, 노부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치과 내부의 어둑함, 차갑게 빛나는 하얀 타일이 깔린 수술실 같은 진료실.
아무 말이 없는 의사, 울창한 잡목님에 둘러싸인 부지, 모두 쉽게 말할 수 있는 장면들 뿐이지만 전체를 매끄럽게 연결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화제에 올려보기는 했지만 준코도 가스미가 다녀온 치과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눈치가 아니었다. 가스미와 가스이코 부부의 대화 내용은 잇따라 바뀌고 웃음소리도 그칠 새가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즐겁게 여름밤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봄이 됐는데요. 가스미는 외사촌 가스이코의 배려로 무료로 살던 복층형 아파트를 나와 도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심신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도쿄에 있는 중견 잡지사에 취직도 했고요. 영업부라 외근이 많지만 삶의 현장에서 버티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으며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들을 하며 보냈고요. 아주 드물게 기억의 밑바닥을 헤집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굳이 되살려보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일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가스이코나 그의 아내 준코와는 전화나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요. 그런 날들이 지나고 가을도 끝나갈 무렵 외사촌 가스이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업무차 상경하게 됐는데 일정이 비어 있으니까 만나자는 거였죠. 가스미는 당연히 만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가스이코의 목소리가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내용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가스이코는 별일 없다고 하면서 약속 장소를 정하자고 합니다. 둘은 그렇게 해서 가스미 회사 근처 오뎅 가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가스미와 가스이코가 만나기로 한 날이 됐고요. 가스미가 오뎅 가게에 들어서니 가스이코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가스미가 말합니다. 어머, 오빠, 일찍 왔네? 난 일단 맥주로 시작할게. 그러자 가세이코는 대운 청주 한 병과 두부 동그랑땡 등 각종 안주를 주문했다. 둘은 이미 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한 상태라서 이렇다 할 화제가 많지는 않았다. 서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스이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가슴이 실은 말이야. 오늘 업무차 왔다고는 했지만, 물론 업무도 있긴 있었어. 근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오빠, 새삼스럽게 정색을 다하고 무슨 일이야? 이상한데? 안 좋은 얘기야? 가스미가 묻자 가스이코는 문득 자세를 바로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래, 뭐 좋은 이야기라고는 할 수가 없지. 그러자 가스미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혹시 준코 씨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아들 유키한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런 걱정 말고 내가 순서대로 말해줄게. 지금부터 한 2주쯤 전이었는데 이 현장에 나갔던 해체업자 회사에 전화를 했어. 내가 잘 아는 업자거든. 우리 무카이 건설에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의 해체를 의뢰했거든. 근데 다만 내가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이 의뢰를 한 거라서 난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어. 그 부서 사람들이 이 책임자부터 해서 그날은 공교롭게도 마침 모두 자리에 없는 바람에 이 전화가 나한테까지 돌아온 건데 말이야. 가스미는 가스이코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 반드시 듣게 될 이야기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기분이었다. 가스이코가 해체를 맡은 업자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요. 그 해체 현장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는 겁니다. 해체하고자 했던 건물은 민가주택이었는데요.
해체하던 목조주택 안에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세운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인데 콘크리트로 세운 튼튼한 벽이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중장비로 그 벽을 부순 결과 벽 너머로 작은 방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는 업자의 말을 듣고 가스이코는 일단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냥 별난 사람이 작은 방을 만들어 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가스이코는 술잔을 비우고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가세이코가 가스미에게 말했다. 근데 말이야, 이야기가 잠깐 되돌아가는데 주택 철거를 우리한테 의뢰한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묘하게도 지금껏 알 수가 없어. 그 철거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하고, 이 지인의 몇 다리 건너에 있는 누군가가 의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어디 사는 누가 철거를 의뢰했는지 지금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말이야, 가슴이, 놀라지 마. 그 주택이 말이야, 가슴이가 다녔다는 그 치과였어. 히카게 치과의원. 가슴이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오한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가세이코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철거 작업 중에 의원 간판이 나왔어. 진찰실도 거의 그대로였다고 하고, 이 콘크리트로 막아둔 작은 방은 그 진찰실 안쪽에 있었어. 비밀의 방이었거나 아니면 오빠, 잠깐만. 내가 그 치과에 다녀온 지 한 1년밖에 안 지났잖아. 근데 왜 철거를 하게 됐어? 갑자기 의원을 그만둔 건가? 뭐 환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폐업도 아니고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가스미가 이렇게 말하자 가스이코는 딱하다는 표정을 하고 치켜뜬 눈으로 가스미를 보며 말했다. 가스미, 잘 들어. 시카게 치과의원은 말이야, 1983년에 폐업한 것으로 돼 있어. 그 뒤 건물은 폐가가 돼서 아무도 살지 않았대. 우리 동네에 오래 사신 장인한테 들었고 나도 직접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치료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치과 의원 같은 건 없었다는 말이야. 오빠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없는 얘기라도 지어냈다는 거야? 가스미가 흥분해서 말하자 가스이코가 대답했다. 저 잠깐만. 난 네가 한 말을 부정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가슴이, 나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어. 근데 1983년 그 폐업할 때 그 동네에 소문이 돌았었대. 뭐 그러다가 소문 자체도 사라져버린 모양이지만 말이야. 너 그 치과가 부부가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었지? 어, 직접 물어본 건 아니라 뭐 분명하진 않았지만 부부로 보였어. 원장과 그 부인, 그러니까 부인 쪽이 치위생사였던 것은 틀림없어. 실제로 치료를 옆에서 거들었고 말이야. 사실 히카게 치과 의원에서 가스미가 본 원장과 치위 생사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였습니다. 둘 다 독신이었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친오빠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점점 불어오는 배를 감추려고 동생은 흰 가운을 입었지만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그러다가 동생이 어느 순간 진찰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동생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진료에 집중했는데요. 하지만 동생이 어디에서 출산을 했는지, 태어난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낙태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맡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스이코는 이런 얘기들을 장인 장모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주변에서는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스이코의 아내 준코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이런 얘기는 몰랐던 거고요. 가스미는 차분함을 잃고 대운 청주와
물 한 병을 주문합니다. 물을 먼저 마셔보았지만 가슴속의 공포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가스이코가 가스미에게 다시 입을 열었다.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말해둘게. 내가 현장에 달려가 보니까 벽돌더미 가운데 인부들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 중장비는 멈춰 있고 정말 다들 넋이 나가 있었어. 왜냐고? 섬뜩한 걸 보고 말았으니까. 콘크리트로 막아둔 작은 방은 그래, 뭐 2평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방이었어. 거기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물론 다다미는 형편없이 썩어 있었지. 세월이 벌써 얼마니. 그래서 이 백골로 변한 사체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 엄청 겁이 났어. 하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야. 뭐가 있긴 있었어. 뭐였을 것 같니? 내가 말해줄게. 그 다다미방 한가운데에 아동용 침대가 있었어. 뭐 제대로 된 침대는 아니고 병원 같은 데서 쓰는 그 싸구려 철제 침대였어. 그 위로 얇은 담요가 깔려 있고 이불도 덮여 있었어. 아동용 베개도 있었고 말이야. 뭐 전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색이 바뀌었는데 본래는 아마 연분홍 꽃무늬 같은 게 그려져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담요에 인형 하나가 누워 있었어. 똑바로 누운 모습으로. 까만 머리를 한 전통 인형 있지? 이치마스 인형이라고 하는 거였어.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인형인데 기모노 허리띠 부분과 얼굴 절반이 아마 쥐가 그랬겠지만 다 쏠려 있었어. 뭔가 의미가 있었겠지. 카세이코는 넉나간 투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였는지도 몰라. 오빠와 누이 동생의 아이라는 것 외에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 아무래도 태어난 아기는 감춰야 했을 거야. 국리 끝에 치과 안쪽에 사설 감옥 같은 방을 만들어서 이목을 피해 아이를 가둬두고 너무 불쌍해서 그 인형을 사줬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기분 나쁜 얘기잖아. 대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히카게 원장과 그 동생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작은 방에서 그 아이는 인형을 안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걸까? 가스이코의 말을 들은 가스미는 머릿속으로 강렬한 저림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악을 쓰고 싶은 것을 꼭 참았는데요. 가스이코의 아내 준코는 이 이야기를 가스미에게 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이코는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스이코가 가스미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너는 그 당시에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잖아.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오래전에 폐업한 치과에 가서 이승을 떠났는지도 모르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던 거야. 뭐 이 세상에는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난다는 거를 뭐 지금은 건강해진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자 가스미가 말했다. 그래. 근데 오빠, 그 아이에게 인형을 사준 사람은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니야.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준 거지. 그러니까 히카게 원장과 그 누이 동생의 부모 되는 사람 말이야. 손녀가 불쌍했던 거야. 그래서 이치마스 인형을 사줬고 그 아이는 한시도 품에서 떼지 않고 소중하게 안고 있었던 거지. 그래?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가스이코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가스미를 쳐다보며 물었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가스미는 입안에서 혀로 어금니를 더듬었다. 히카게 원장이 씌워준 어금니 크라운이 가스미의 혀끝에서 매끄럽게 느껴졌다. 네. 아, 네. 소름이 그냥 쫙 끼치는.
작품 여기서 끝이 난 거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카게 치과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고이케 마리코 작가 대단한데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살다 보면 네,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 고칼 노릇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가끔씩 뭐 이런 똑같은 경험이나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이건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니고 네, 귀신이 이갈 노릇이죠. 그렇죠. 아니, 네. 사실 치과는 그냥 가도 무서운데 그렇죠. 유령 있는 치과였다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발견된 작은 방, 그 밀실 네, 같은 거기서 그 여자아이를 키웠던 거 아닙니까? 뭐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감금 상태였던 거죠. 아, 그리고 네, 이제 충격적인 게 그게 이제 뭐 유령이었고 유령이든 뭐든 하여간 그 네, 실존하지 않는 장소고 인물이고 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렇죠. 둘 사이가 부부가 아니고 남매. 와, 그러니까 예,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고요. 예, 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거의 감금 상태였다. 아, 이거 정말 소름 쫙 끼칩니다. 네. 그리고 참 그 여자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아, 들더라고요, 보면서. 몹시 아유, 불쌍하죠. 그렇죠. 네. 네. 오죽하면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이 가스미가 이제 여주인공이잖아요. 네. 쌀과자를 먹다가 크라운이 빠졌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쌀과자는 좀 다른 모양이죠. 많이 딱딱한 모양이에요. 좀 쌀과자가 좀 딱딱하지 않나요? 좀, 쌀과자가 네. 좀 딱딱한 거 뭐 위주로 쌀로땡 드셨구나. 이런 과자들 있잖아요. 쌀로별? 네네. 뭐 그런 그 거. 딱딱한가요? 딱딱하지 않나요, 좀? 우리는 유튜브라서요. 네. 그 상품명 다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네네. 없어요. 예. 공중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네. 쌀로별이 제가 기억할 땐 좀 딱딱했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렇군요. 네. 크라운 좀 하셔야 될 것 같네. 이게 이제 그 외사촌 오빠 내외가 아주 잘 돌봐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사촌 사이가 정말 그 웬만한 그 친한 친구 이상으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사촌 오빠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그 가스미를 잘 네, 챙기는 거 그럼요. 보면은, 네, 네. 참 보기 좋네요. 네. 내외가 아주 잘 만났고요. 네. 이 중간에 보면 이 히카게의 카게가 네. 이 발음이 같아서 그런데 한자로는 서로 다른 글자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빛일 영자 네. 그리고 그늘 음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일 영자가 저 뭡니까 이 뭐죠 그 원, 그림자라는 그런 뜻도 네네.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네. 우리가 또 일본어의 그 문외한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일본어를 잘 하시는 애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네. 사실 그 치과가 분위기는 좀 이상했다는 걸 좀 알고는 있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그 밑밥을 그렇죠. 많이 던져놨죠. 그 음. 여자가 이제 양손을 맥없이 늘어뜨린 채, 얼마나 무서워요. 아유. 사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닿은 듯한 움직임이 났다. 뭐 네. 이런 것도 나오고. 한 줄기 땀방울이 흐르는데 햇볕이 전혀 차단된, 네. 뭐 전파 수신이 안 되는 거. 아니, 전파 아, 수신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더군다나 이게 뭐 한 2014, 5년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럼요. 그런데도, 네, 네. 네. 게다가 또 또,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지고, 예, 예, 드나드는 소리 또 없이. 아무 네. 반응도 없이 막, 목소리, 또 모기 소리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네. 예, 그런 분위기를 아주 잘 만들었고요. 아니, 전 중간에 네. 낭독하다가 웃음이 빵 터질 뻔했어요. 아, 분위기는 아주 무서운데 웃음이. 네. 왜, 어, 어떤 부분에서요? 오빠 일찍 왔네? 나는 일단 맥주로 시작할게. 그랬잖아요. 네네. 맥주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가스이코는 대운 청주 한 네. 병과 네. 두부 동그랑땡 등 각종 안주를 주문했잖아요. 네. 맥주는 왜 주문 안 한 겁니까? 맥주로 마시겠다고 하는데 청주를 여기 진짜 농담 아니고 빵 터져가지고 아마 이제 어, 각자 주문하라는 의미인가 보죠. 네 거는 네가 주문해라 이건가요? 그럼 사이가 그러니, 좋은 게 겉으로만 좋은 거구나. 맥주 한 잔도 사주지 못하는. 예. 아, 되게 행간까지 정말 깊게 보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빵 터져서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 최근에도 네, 이렇게 그
물건 같은 거를 분명히 제가 갖고 나와서 밖에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네. 밖에다 두고 오는 그런 물건인데 집에 어우, 왔는데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작품하고 연관시킬 게 아니라 단순 건망증이다.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니까요. 가끔은 네. 이렇게. 김지은 아나운서가 좀 아주 어린 나이에 뭐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건망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도 가끔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기 이렇게 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경험한 분들 계시고, 저는 진짜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이런 그럴 비슷한 일이 수도 생길 있겠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렇군요.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는 네. 쌀과자를 먹다가 크라운에 빠졌다. 저는 이게 아직도 많이 아, 그런,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저도 치과 다닌 적이 있는데 치킨을 먹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쌀과자. 치킨을 뼈까지 드시면 어떡해요. 뼈는 드시는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목에 걸려요. 네. 아니, 저의 우리, 공감을 다 그냥 이렇게. 이제, 아니, 이런 얘기를 요렇게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잠 못 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애청자, 들 덕분에 이 좋은 네.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고이케 네, 마리코 작가의 네. 작품이었고요. 앞으로 이 작가분의 작품, 뭐 기회 되면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망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뭐 듣고 느낀 점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 저희가 좋죠. 또 중간중간 나왔던 것들 중에 더 짚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함께 이렇게 네. 댓글 통해서 대화하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니까 애청자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시고요. 아유, 아닙니다. 덩달아 김지은 아나운서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댓글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네, 이게 있어서요. 소통하는 고맙습니다. 자리니까 참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선 좋아요, 후 댓글 아니야. 선 좋아요, 선 댓글, 후 감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아유, 그럼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주위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이케 마리코 작가의 단편소설 히카게 치과 의원이었고요.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